자,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고 또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통위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동결 할 것이냐의 부분은 넘어서더라도 여하튼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앞두고 시장이 하락 변동성을 세게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런 아주 명쾌한 자리가 아니고 지금 구간처럼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에 놓여 있는 흐름을 보일 때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어제 해외 시장에 미국 시장이 장 중반까지 반등을 하다가 막판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QE, 그러니까 2차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투자가들은 3차 양적 완화의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언급이 없자 그동안 경제지표의 부진 이러한 부분들과 하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또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다면 얼마나 2차 양적 완화가 그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돈만 푸는 불필요한 낭비였었느냐,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이 얼마나 크냐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벤 버냉키 의장에 의해서 투자가들은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이고 그 일시적인 부분이 결국 일본의 지진의 영향이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부분이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의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른 흐름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메이저들의 힘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이야기였었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사실 여러분들 해외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든 유럽이든 유럽 부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영국, 독일 다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미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겠죠. 지금 유럽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의 부진 때문이죠. 자, 다우존스를 한번 봅니다. 다우존스의 일봉 모양은 계속해서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 경제 지표의 부진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고용의 감소라든지 그리고 산업생산의 지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일본 시장의 부품 조달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부분, 자동차 생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에서 일시적인 경기 지표의 부진 부분은 항상 우리가 약세 시장의 전개가 되게 되면 그것이 경기, 더블딥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여러분들 참 몰랐던 용어 많이 합니다. 주식합니다 보면. 그죠? 더블딥이 어떻고 소프트 패치가 어떻고.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좋을 수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굴곡을 가고 그 파동을 가게 되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양호한 조정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직접적인 자연재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산불도 나고 미시피강 범람하고 그것은 국가적인 데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요지, 거기에 부채 상한을 철폐하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 자국 내에서의 흐름들이 우리 시장보다 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시장이 정말 저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고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부분에서 지금 2달 연속 음봉 조정을 보이면서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말 급락하고 추세를 훼손시키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암만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지만 현물 매수세를 지속할 수는 없겠죠. 그죠? 사실 보시면 일별 동향 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매도한다고 난리를 법석을 들고, 그죠? 1월 중순 돼서 조정 보일 때, 조정 보일 때 외국계 자금이 나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또 3월 초반 부분에서 일본 지진 나기 전에 외국계가 매도하고 나간다 하고 난리 치는데 지금 해외 시장이 조정 보이는 가운데에서 1조 2천억 가량의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지요. 정말 해외 시장이 나쁘고 정말 해외 시장이
속된 말로 박살나는 시장의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에 굳이 현물 매수세를 가지고 오지 않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2230포인트에서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가 주도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간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나왔었던 매도의 기본 부분은 누구의 물량이냐? 기관님들의 물량이죠. 님들의 물량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하락 부분에 있어서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2085포인트를 지금 지지받는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님들께서 매일 먼저 선행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수급 상황들의 부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은 기간 조정,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연속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또 마찬가지죠. 오늘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의 인수와 관련돼서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루머가 돌면서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전반을 약세를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현대건설이 M&A와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주 전반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죠? 화학주, 정유주 다 약세를 보이는 부분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부분에서 그죠? 오펙의 증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정유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미국에서 주간 단위의 그 비축 물량 보게 되면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죠. 원유 부분이. 그건 무슨 거냐? 원유의 수요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가격도 비싼데 갑자기 오펙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루에 15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느냐. 그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리비아가 지금 대표 부재의 상태이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도출되지는 않을 거고 그런 제스처 부분, 유가의 급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전개되는 부분이지만 수요를 막을 수는 없다. 즉 수요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경기 부분이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도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 등락, 제가 일주일 만에 출연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도업종 부분은 지금 박스권의 흐름에서 위아래의 변동성을 갖고 간다. 그 변동성에서 개인들은 지칩니다. 특히 신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쳐나가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2231포인트에서 2030 찍고 다시 2152포인트 가서 지금 2083포인트의 정거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2231에서 2030까지 200포인트가 떨어질 때 그 주도 업종 부분에서의 고점 부분에서 등락을 펼쳤었던 주도 종목 군단들은 지금 계속해서 박스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박스 움직임을 진행하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그죠? 해외 시장이 우리 시장의 쿼드러블 워칭데이라든지 이런 큰 요인이 있고 또 해외 시장이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전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전개하려면 일단 쿼드러블 워칭데이에 대한 부분, 금통위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들이 일단 지나가고 그 이후에 6월 20일 이 그리스의 구제 부분과 관련된 재무장관 회담이 있죠. 그런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되고 21일 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FOMC와 관련된 회의,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결국 6월 말이지요. 그 6월 말 이후에는 실적이 나타나는 7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2, 4분기의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뛸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쉽습니다. 힘듭니다. 왜 힘드냐?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내려오고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는 주도업종의 박스권.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IT, LG전자 보면 저점을 이탈하고 있죠. 증권주 되돌리지 못하고 있죠. 보험업종, 은행업종이 조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가려고 유혹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죠? 근데 주도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자동차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2.5% 정도 떨어지고 현대모비스 약보합. 현대유해 한번 여러분들 차트 보세요. 그죠? 다시 돌파하면서 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업종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21일 평선 하회했습니다. 하회했는데 월봉 부분에 있어서는 20개월 이평선을 하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주식은 매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간 매매 충돌이 벌어지면서 누가 이기는가는 그 이유에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2080포인트 라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맥을 하지만 주도 업종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아직은 해외 시장의 모멘텀이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매도했을 때가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